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가 지금 이게 단순히 사이버 수업이 아니고 지금 메타버스 수업이라서 실제로 대면 수업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도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상 교내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이 공유를 해지할게요. 네,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아마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는 C동에 있으니까요. C동 329호로 오시면 예, 수업 시간 내에도 있으니까 항상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착석해 주시고요. 뭐 착석은 별거 없고 여기 의자 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좋습니다. 착석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저희가 이게 메타버스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점이 메타버스는 익명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토론 같은 게 가능합니다. 소모임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활한 참여형 수업을 위해서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강의실에서 그냥 대면 수업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 카메라 한번 켜주실래요? 네, 카메라 좀 켜주세요. 네, 나준영님 키셨네요. 자, 그러면 네,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인데 카메라가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 수업만을 위해서 오늘 켜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수업이 제 수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다만 이제 켜주시면 네, 나중에 끄시더라도 지금은 켜주시면 출석을 제가 이걸로 이제 캡처를 체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신 분들 몇 분만 좀 뭐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냥 동향이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강창호님 혹시 네, 잘 들리는지도 확인하고요. 강창호님, 강창호 학생, 네, 방학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마이크 켜고 얘기하면 됩니다. 혹시 마이크가 없나요? 네, 제 말 안 들리세요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아마 마이크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이거 풀어드릴게요. 네. 자, 혹시 안 들리세요? 마이크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얼굴 한 번씩 봤던 분들이라서 이재영 학생 혹시 마이크 되십니까? 마이크 없어요 혹시? 지금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켜졌네요. 네, 지금 켜졌습니다, 이재영 학생. 네. 네, 이어폰들을 다 안 끼고 오셨구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하지만 교수님 네, 좋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아, 네. 예. 좋습니다. 참여 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재혁 학생은 네. 지난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수업 처음인가요, 혹시? 아니요, 저 패턴인식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얼굴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얼굴이 바뀐 게 아니라 웹캠으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고. 네, 방학 잘 보냈어요? 예, 예. 잘 네,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마이크 닫아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준영 학생 혹시 들리세요? 네, 이거 마이크를 제가 해제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나준영 학생. 네, 마이크 아, 해제했습니다. 제가. 잘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네네. 저도 잘 들립니다. 나준영 학생도 처음이죠? 나준영 네, 학생은. 네, 네네. 그런 것 같네요. 얼굴이 좀 낯선 것 같은데 여기 뭐 같은 학과 학생들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더라고요. 또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보보안학과 4학년 나준영이라고 합니다. 정보보안학과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어, 네, 정보부.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손 들었어요. 좋아요, 이재혁 씨, 이재혁 학생. 자, 뭐 기능들을 다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제가 요거 닫아드릴게요. 나준영 선생님 반갑고요. 대부분은 얼굴을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더 대화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오늘 수업 소개를 하기 전에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30, 네, 손 드셨네요. 이재현 학생. 여러분들이 한 30분 전부터 접속하셔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이 기능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전에 참고로 이 저기 메타버스 공간은 여기 학습 매니저로 계신 빈선재 대학원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자, 몇 가지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X를 누르시면 그 액서스, 그러니까 상호작용 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상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 키트를 타고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근처에 가면 하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X를 누르시면 탈 수 있고요. 강아지도 여기 데려다닐 수도 있고 아이템은 2개까지 동시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키트를 타면서 강아지를 내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저를 한번 주요한 기능만 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와 주시면 저를 따라와 주세요. 네, 여기 토론장 보이시죠? 토론장은 뭐냐 하면 X를 누르시면 제가 화면 공유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어서 이게 동시에 오니까 X가 잘 안 되네요. 자, 누르시면 지금 패들렛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란색, 녹색으로 칠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토론 같은 걸 하면 익명으로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 실명으로 하라고 하면 교실 내에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고 분위기 봐서 이제 자주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은데 이제 토론에 익명으로 다시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수업에 포인트를 드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참여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토론 수업을 조금 진행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강의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사전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아마 또 여러 가지 수업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사회에서 이제 볼 법한 AI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분위기 봐서 열심히 참여하시면 OX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OX 퀴즈도 최종 생존자에게는 OX 퀴즈 그 포인트를 또 드릴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 문제를 제가 임의로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사전 학습에서 배웠던 것, 그러니까 내용들을 퀴즈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분위기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끄는 방법은 우측의 상단에 X를 누르시면 꺼져요. 예,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기 조모임 방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인원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길 막히면 여러분들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G를 누르시면 고스트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길 막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갈 수가 있어요. G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를 누르시면 폭죽을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렇죠. 박수도 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수업이 딱딱해서 재미없다 싶을 때는 F를 누르셔도 됩니다. 수업 중간에. 그 다음에 퀴즈 포털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모두 다 퀴즈 포털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 퀴즈 포털 가시면 강의실 포털로 다 오셨네요. 아이템은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이템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아이템 이제 놓을 수가 있습니다. X를 누르시면 놓을 수 있고요. 좋습니다. 다시 자리로 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에 앞서서 이 수업이 지금 처음으로 진행되는 메타버스 수업이고 아직 아마 제가 전달하는 방법 최대한 전달을 했는데 혹여나 못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저를 도와주시는 대학원 선생님이 실제 지금 강의실에 가서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의 또 현장에서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잘못 썼네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수업 소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잠시만요. 자,
네. 잠시만요. 예,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화면 공유 지금 제가 해드렸는데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잠시만요. 네, 다른 것보다 이 수업의 체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 제가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가져왔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수업 계획서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수업 소개에 적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접속하신 분들은 잘 하셨는데 자, 이 수업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시대가 메타버스가 많이 활용될 거기 때문에 실감형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부터 모든 분들은 이제 게더타운 안에서 오셔야 돼요. 지금은 그 지금 대학원 선생님이 혹시라도 게더타운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실에 지금 계신데 예, 그렇지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예, 다 지금 게더타운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도 체크할 거예요. 이 캡처 사진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또 새로운 내용이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수업에는 실습을 포함하고 있는데 실습하고 응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코딩을 몰라서 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저보다는 여기 USG에서 그 연계한 학원이 있거든요. 학원이라기보다는 이 교육 플랫폼 제공 업체입니다. 그래서 USG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경남울산 공유대학인데요. 자, 여기서 앨리스 코딩이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 3개 콘텐츠를 실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를 제가 굳이 고민하다가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분들이 맞춤 형식으로 여러분들 코딩이란 게 답이 없어요. 답은 있긴 한데 실제 여러분들 데이터를 프로젝트에서 다루다 보면 여러 번 고치고 그 데이터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앨리스 코딩에서는 여러분들 코딩이 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응용해서 좀 1대1로 봐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고쳐주는 것도 해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일부러 수업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총 지금 대략 한 16시간 정도를 코딩 실습 콘텐츠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시간이잖아요. 원래 목 6, 7, 8, 9인데 여기서 2시간은 실제로 해보면 2시간 넘거든요. 그래서 2시간은 요 코딩 실습 콘텐츠에서 여러분들 콘텐츠를 자유롭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 수업이 아니고 그냥 이 뭐라고 그러죠? 동영상 수업처럼 들으시면 돼요. 다만 여기 그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아직 여러분들 등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가 유료 홈페이지라서 유료 사이트라서 여러분들이 수강 정정 기간에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 명단을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2주차 때부터 들으시면 되고 12월 10일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이 수업 사이트 게시판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이트 게시판에 보시면 여기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자동으로 나오지 않게 이제 3주부터 바꿀 건데요. 여기 그 수업 여기 과제 게시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게시판에 눌러 보시면 지금 여기 12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요 콘텐츠를 들으시고 80% 이상 참여하시면 여기서 앨리스 코딩에서 이수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이수증을 여러분들 취업에 활용하시고 뭐 학원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습니다. 10개 대학에서 주는 거니까 공동으로. 그래서 그 이수증은 취업에 활용하시고 그거를 찍어서 여러분들 과제 게시판에 올리시면 과제 수업에 대한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메타버스 내에서는 한 60분에서 80분 정도 진행되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들이고 기초적인 뭐 예를 들면 미분이나 이런 함수에 대한 것들인데 어렵지 않게 제가 찍었으니까 요거는 편하게 봐주시면 자동으로 출석이 체크가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 주 한 주 너무 짧아서 간격을 제가 늘려놨어요.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전에까지는 모두 다 10월 22일 중간고사 기간까지 넉넉하게 그 기간 안에 들으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기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마감일인 12월 17일까지 들으면 출석이 인정되는 걸로 동영상 수업은 정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동 출석으로 50% 이상 영상을 들으셔야 이게 인정이 돼요. 그리고 출석 점수는 자동으로 차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안 들으시면 한 주차를 안 들으시면 0.5점이 차감이 되시고 15주를 다 안 듣게 되시면 7.5점이 차감이 되고 출석 점수는 12.5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꼭 메타버스 이 영상을 녹화해서 올릴 건데 그거는 출석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수업의 앞부분이고요. 수업에 대한 보충 자료는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별건 아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여기 뭐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냥 인잼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인재에다가 메디컬의 M자를 치시면 인잼이라고 메디컬 빅데이터 랩이 들어가지는데요. 예, 여기서 제가 수업 자료 올릴 데가 없어요. 여기다 올렸어요. 그래서 끝에 보면 스페셜 렉처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셜 렉처에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XAI라든지 뭐 그 외에도 뭐 자연어 처리라든지 뭐 영상들 쭉쭉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그냥 그건 필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유튜버에서도 뭐 제가 빅낙괴라고 치시면 제 이제 필명이긴 한데 데이터가 나온 경우를 빅낙괴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 지금 그 유튜브 채널로 오시게 되고 예,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들을 358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도움 되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필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예. 그 다음에 오늘 내용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MS 공지사항을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LMS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안녕하세요. 네,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한 번씩 쭉 확인해 보시고 그 중에 제일 위에 지금 오픈 채팅 공지사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LMS로 지금 이 공지사항을 받게 되면 LMS 접속을 잘 안 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확인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도 있으시니까 이 오픈 채팅방에 꼭 가입해 주시고 공지사항은 물론 LMS에도 올리고 오픈 채팅방에도 올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접하셔야 될 정보들은 이 오픈 채팅방에서 편하게 받으시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꼭 가입을 해주시고요. 주소도 위에 있고 QR도 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방에 남기셔도 됩니다. 자, 없으시면 자, 소개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아까 몇 분만 하셨고 나머지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오늘 수업은 자, 이게 지금 제가 퍼온 자료가 아니라 제가 만든 자료다 보니까 이게 좀 어긋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주요 수업 내용들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좀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또 해석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딩도 코딩이지만 코딩 결과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오늘 빅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3V, 5V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실 테니까. 두 번째는 데이터 처리 기술입니다. 처리 기술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여러분들 잘 차려진 데이터를 분석하셨는데 실제로 뭐 스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분투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셋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이론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환경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빅데이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는 빅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빅데이터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여러분들 가장 확산될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게 제가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좀 보시면 그 자, 여기 보시면 그 스마일 표시 있는 거 있죠? 스마일 표시 누르시면 예, 아까 김용사 학생이랑 이렇게 뭐 누르시던데 거기서 손 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손도 들 수 있고요. 뭐 예, 좋아요. 뭐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뭐 아, 나 이거 괜찮다 싶으면 따봉도 좀 날려주시고요. 뭐 남자끼리긴 하지만 이 수업 뭐 그래도 들을만하다 싶으면 하트도 좀 남겨주시고 자, 지금처럼 제가 질문하면 손도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마이크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 뭐 부담 느낄 건 아니고 자, 답을 뭐 요구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강창호님은 지금 강창호 학생은 지금 물음표로 하셨는데 괜찮아요.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물음표를 해도 됩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뭐냐 하면 김민재님 들은 건지 아니면 이게 김민재 학생 아마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핵심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뜨는 분야가 있고 지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야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분야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되던 AI가 되던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AI를 만들고 싶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김성현 학생은 Z 누르면 이렇게 춤도 출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추고 있네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마이크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제가 네, 다른 분에게 한번 혹시 윤종식님 잘 들리세요? 네. 아이고 화면도 켜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화면 켜주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아주 고마워요. 자, 네. 윤종식님 혹시 윤종식 학생 그 인공지능이 이제 확산이 된다면 자, 어떤 분야에서 제일 확산이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 사항으로 한번 줘볼게요. 아, 네네네. 1번 사람의 단순 노동이 필요한 분야. 2번 감정 노동이 필요한 분야. 만약에 윤종식 학생이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단순 노동과 감정 노동, 사람의 이 노동력에 있어서 어떤 걸로 좀 대체하고 싶으세요? 감정 쪽이 더 나아요. 아, 좋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1번 눌러드릴게요. 그?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윤종식 학생이 말한 것처럼 자,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순 노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감정 노동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야가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자, 그 제리 캐롤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앞으로 감정 노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앞으로 AI가 대체될 거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전화 상담원 이런 분야가 대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 노동을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이 본질적으로 보면 머신러닝이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표현은 태초에 사회과학에서 먼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통계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계량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의미 자체가 데이터는 뭐 잘 아시겠고 자, 마이닝이라는 의미 자체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공유를 안 했네요. 미안해요. 자, 네, 잘 보이시죠? 미안해요. 자, 여기 데이터 마이닝은 결국은 마이닝이라는 뜻은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광부를 마이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해서 구축이 되게 중요해요. 구축해서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까지 요게 핵심입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이 수업이 데이터 마이닝인데 해석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프리딕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뒤에서 말씀드릴 forecasting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자료를 통해서 대량의 자료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석하자, 현상을 발견하자라는 건데 머신러닝은 조금 달라요. 머신러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솔루션이라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더 보완해서 네, 해결하는 방법. 예를 들면 암세포를 발견하고 빨리 디텍션하는 방법.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쓰이거든요. 데이터 마이닝은 그런 표현보다는 프리딕션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수업은 프리딕션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뭐 24시간 노동이 가능하죠. 제가 유튜브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사실 공산당 국가잖아요. 여기 CCTV라고 중앙방송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KBS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24시간 뉴스를 해요. 근데 24시간 사람이 뉴스하면 아무리 공산국가라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AI 아나운서가 24시간 뉴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뉴스 채널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게 지금 서비스가 진행된 지 오래됐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방송에서 AI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윤리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윤리 문제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아까 데이터 마이닝의 핵심이 뭐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프리딕션이냐 아니면 포캐스팅이냐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요즘 논문에서는 포캐스팅을 예측보다는 전망이라고 좀 표현하기도 해요. 국내 논문에서는. 하지만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표현은 예측인데 영어로는 forecasting이랑 prediction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차이를 요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하나 얻어가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친구들한테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기겠죠. 자, prediction이라고 할 때는 prediction 말 그대로 예측이에요. 그래서 예측은 뭐냐? 결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한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가지고 미래의 새로운 자료. 근데 이때 미래라는 게 항상 뭐 시간적인 미래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자료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투입했을 때 그걸 도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값을 예측한다는 의미예요.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패턴이 미래에 새로운 걸 투입했을 때 100%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런데 forecasting은 뭐냐 하면 이거는 시계열 자료에서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알아가시면 되는데 시계열 자료는 뭐냐? 타임 시리즈라고 합니다. 데이터 구조상. 타임 시리즈는 뭐냐? 결국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거랑 다른 거는 물론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모아서 패턴으로 이거를 읽어서 미래에 대해서 값을 적용해서 예측한다라는 측면에서 마치 시간 관계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두 번째 포캐스팅은 시계열, 시간 관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또는 뭐 주가라든지 그러니까 주유, 기름값 있죠? 이런 것들 예측할 때 금값, 이런 것들 예측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용어 차이가 좀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결국 데이터 마이닝으로는 예측이라고 하는 데이터 그리고 시계열의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forecasting 두 가지를 다룰 거고 예측이라는 데이터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패턴을 얻고 그걸 갖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검증을 한다라는 구조가 프리딕션이고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주식 같은 거요. 이런 흐름에서는 반드시 클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하트 인코딩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요 1번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는 좀 뭐 추상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란 게 뭐냐? 자, 문제는 빅인데요. 빅은 크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크냐? 자,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용량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이 크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은 실시간으로 수집이 가능하죠. 과거 종이에 기록하는 거랑 다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규모가 방대하고요. 방대할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3년 전에 어떤 예측 모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3년 전에 예를 들면 돈가스를 잘 팔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3년 전 데이터로 만든 거겠죠? 근데 이게 오늘날 적용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년 사이에 코로나라는 현상이 있었고, 예를 들면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특성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년 후에 또 만들어도 절대로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빅데이터의 특성,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또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 자체가 자, 수치 데이터, 우리 숫자 데이터죠. 자, 넘버 뿐만 아니라 문자, 스트링스부터 시작해서 영상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까지. 자, 이렇게 돼 있죠.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엑셀 형태 2x2 테이블이 아니라 제이손 형태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XML 형태도 있습니다. XML 형태로 보시게 되면 결국은 뒤에 메타데이터가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정형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플러스 비정형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반정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처럼 이질적인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정형 데이터까지.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재료로 하는 데이터를 캐서 이제 뭔가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 재료라는 게 우리가 정형 데이터, 수치 데이터 외에도 문자 형태도 있고 심지어 제이손 형태나 XML처럼 반정형 데이터, 메타데이터도 있고 그 영상 데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잘 구축해서 분석할 것이냐 이게 사실 또 데이터 마이닝의 또 한 가지의 주요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또 이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앞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잘 아시니까 이걸 우리가 3V 모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5V 모델까지 있는데 그냥 3V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양이겠죠. 양이 많아야 빅데이터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굳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생성 속도가 빠릅니다. 벨로시티 빠르고요. 빠르고 이게 주기도 짧아요. 빠름이라고 쓸게요. 빠르고 주기가 짧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어울린 거예요. 만약에 고정적인 상황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빠르게 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 응용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소방서에서는 예를 들면 화재가 일어날 법한 장소에 미리 소방 부스를 대기시켜 놓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서 5분 안에 예를 들면 막 크게 이제 화재가 번질 텐데 예를 들면 출동하는데 30분이 걸린다면 이미 전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날 법한 곳을 미리 순찰을 도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순찰을 도는 그 구간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는 게 아침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은 동네하고요. 저녁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은 동네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그렇고 즉 시공간이 시시각각 바뀌죠. 추세가.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이 적합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걸 빨리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형태도 다양해서 우리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3V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는 처리 기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하면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다 갖춰진 거를 내가 애널리틱스 분석하는 게 그러면 코딩에서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냐? 그렇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처리 기술은 크게 보면 저장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석 기술이 있죠. 애널리틱스가 있고 세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또는 시각화 비주얼레이션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과 과정에서 수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분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스파크 같은 그런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끌어오는 기술 이것이 우리가 저장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구축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기술도 필요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진다면 여러분들이 취업 현장에서 역량이 있는 인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다 갖춰져 있지 않고 분석 기술만 뛰어나다라고 하면 실제 회사에서는 그런 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좋은 인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재라 하면 세 가지를 다 갖춘 인재를 얘기합니다. 소위 하둡과 같은 데이터 분산 처리, 그 다음에 자 분석이라고 하면 소위 또 데이터 마이닝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분석까지도 가능하고 자 표현은 비주얼레이션으로 정말 표나 그림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자 뭐 최근엔 태블러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태블러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각화를 잘 한다면 우수한 인재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장 기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장 기술은 두 가지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되게 많은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하둡이에요. 하둡. 또 하나는 NoSQL입니다. 자, 일단 하둡은 핵심이 뭐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핵심. 하둡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분산 파일 시스템. 그러면 옛날에는 분산 파일 시스템 안 했냐? 안 했어요. 자, 하둡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실제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셋이 하나가 아닙니다. 데이터셋이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무지하게 이걸 이제 돌린 사람인데 데이터셋이 하나일 가능성이 없죠.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엑셀 형태의 CL, 엑셀 형태의 파일도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다룹니까? 엑셀 형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손 형태도 있고 XML 형태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꺼졌네요 갑자기. 자, 네. 자, XML 형태도 있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데이터셋을 합치게 돼요. 합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머지라고 합니다. 병합이라고 해요. 그 데이터를 병합하는데 자, 병합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한 거는 차후의 문제고 데이터셋은 어쨌든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둡이라고 해요. 자, 하둡은 기본적으로 하나 더 아셔야 될 건 두 번째는 자바 기반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지만 자바가 우리가 하둡의 기본 프레임워크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맵리듀스라는 게 있습니다. 맵리듀스는 분산 처리 시스템 이름인데요. 맵리듀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NoSQL은 핵심이 뭐냐? 자, not only SQL이에요. 자, 그러면 not only SQL, SQL이 뭐냐? SQL은 정형 데이터에 특화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ot only SQL뿐만 아니라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비정형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 자, 비정형 데이터가 뭐냐? 뭐 잘 아시다시피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뭐 때로는 발화 자료, 그러니까 사람 대화 자료, 뭐 뿐만 아니라 뭐 메타데이터, 여러분들 XML 자료 끌어오면 메타데이터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NoSQL이에요. 그러니까 NoSQL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데이터 처리 기술이 어느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요걸 같이 요즘에 하죠.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분석 기술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저장 기술은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기술은 우리가 분산 처리가 핵심이다. 자, 분석 기술은 데이터 마이너하고 소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셨거나 배우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룰 것들이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프리딕션 예측이 핵심이다.
예측이 핵심이다.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머신러닝 좀 달라요. 머신러닝에는 이제 딥러닝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수업 후반부는 좀 딥러닝 약간 맛보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 뭐 분위기 봐서 그것도. 자, 세 번째는 자연어 처리는 이것도 사실 자연어 처리를 뜯어보면 결국 요즘에 자연어 처리는 딥러닝 기반이거든요. 결국은 뭐 그루라든지 GRU라든지 아니면 LSTM도 옛날 거죠. LSTM도 라든지 BERT라든지 GPT라든지 Generative Program 자 이런 것들 프로덕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 어텐션 모델이거든요. 어텐션 모델 어텐션 모델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그 기반에는 딥러닝이 또 핵심인데 왜 굳이 그런 기계학습 딥러닝이나 자연 처리를 따로 부느냐 자연어 처리는 여러 가지 전 처리 과정이 따릅니다. 이거는 이게 이 수업에서는 다룰 건 아니고 그 자연 처리는 따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연 처리는 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은 어떻게 보면 또 딥러닝하고도 관련이 있죠. 어쨌든 데이터 마이닝은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조금 다른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기술은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텍스트 마이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텍스트 자체는 비정형이에요. 또는 반정형이에요. 왜냐하면 발화 자료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거죠. 자, 최근에는 오피니언 마이닝이 한때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SNS나 블로그나 이런 의견을 수집해서 자, 오피니언 마이닝을 다른 말로 감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감성 분석, 센티멘트 애널리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뭐가 센티멘트냐? 이걸로 이 사람들의 이 의견 자체가 잠깐만요. 어디로 갔어? 자, 의견 자체가 긍정이냐? 예, 긍정이냐? 잠깐만요. 네,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것만 알 수 있어요.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중립, 뉴트럴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오피니언 마이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 보시면 대부분 발화 데이터가 또 중립이 많아요. 뉴트럴이. 그러다 보니까 딱 긍정 부정 이게 퍼센트가 안 맞으면 또 임밸런스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사실 오피니언 마이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SNA라고 하죠.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틱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거는 중심성이에요. 중심성. 그래서 연결 커넥트된 구조 웹이라고 하거든요. 웹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이 구조와 그 연결에 대한 강도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연결 구조나 강도는 이 수업에서는 다룰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수업 자료가 제가 뭐 어디 출판사에서 퍼온 게 아니라 제가 다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뭐 아는 것들 정보들을 드리고 싶은데 좀 그럴 수가 없어요.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 군집 분석 같은 것도 사실은 데이터 분석 기술인데 이 군집 분석은 사실은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퍼바이스드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클러스터링 분석도 있다. 이건 이제 디스턴스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유클리디안, 맨하튼, 뭐 마할로비스 이런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도 한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서 이 수업에서 배웁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은 이런 것들이 있다. 크게 보면 이런데 작게 보면 사실은 또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은 초점을 뭘 맞추냐? 나중에 모델링의 이론, 수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결과를 해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코딩도 코딩이지만 뭐 코딩하는 뭐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가시면 개발자로 가시면 그렇겠는데 이제 뭐 AI 전문가로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죠.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로우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를 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결과를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분석은 뭐 자바로 하시던 뭐 파이썬으로 하시던 R로 하시던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있어야 된다. 그건 이 수업에서 가장 큰 강조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처리 기술을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지치니까요. 네, 오늘은 요 데이터 처리 기술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 기술은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걸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시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장 기술, 분석 기술, 표현 기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저장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NoSQL이나 하둡 기술을 알아야 되고,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마이닝부터 클러스터링까지 아셔야 되고, 표현 기술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본인들이 수업 들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지금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은 아예 안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이거 이제 배워 나온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표현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비주얼레이션을 표현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주얼레이션을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창업하실 게 아니면 회사에 가신다. 회사도 내가 좀 괜찮은 회사에 간다 하면 회사에는 기획 보고서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발자가 아니라면 기획 보고서를 쓰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의 꽃이 뭐죠? 표현이죠. 표나 그래프. 자, 이걸 가지고 비주얼레이션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요약하자면 데이터를 잘 차려서 분석하고 그거를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 요거죠. 결국 정리 핵심 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집안 정리하는 것처럼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파이썬 기본 뭐예요? 매플롯 립하고 시본이 이제 조금 더 고급화된 이제 프로그램 라이브러리죠. 파이썬의 매플롯립과 시본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시본이나 매플롯립을 쓰는 이유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픽스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피겨라고 그래요. 피겨. FH만 쓸게요. 피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겨는 뭐냐? 논문에 들어갈 우리가 그림을 만들 때 시본이나 매플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이썬은 시각화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공자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면 요즘 대세가 뭐냐? 소위 인공지능 대학원 막 서울에서 뭐 하냐? 태블로래요, 태블로. 왜? 손쉽거든.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요. 손쉽게, 알아보기 쉽게, 너무 쉽게. 자, 태블로를 하고요. 그게 아니면 R을 씁니다. 왜 R을 쓰냐면 파이썬보다 R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R에서 비주얼리틱하게 그래픽스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각화 구현 프로그램을 씁니다. 현업에서는. 자, 그럼 배울 게 하나 더 늘겠죠, 여러분들이. IT 쪽으로. 저는 IT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쪽으로 취업 역량을 키우고 싶다. 태블로 꼭 배우세요. 학원 가서라도. 예. 제가 이걸 해주고 싶은데 이게 유료 프로그램이야. 학교가 이걸 구매를 해놔야 돼요. 계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잘 아시고, 저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서강대나 뭐 그렇게들 해요. 서울대나 연세대나. 그게 역량의 차이인 거죠. 자, 또 꺼지네. 자동 꺼짐을 해놨네 이거를. 이런 게 AI예요. AI. 지가 알아서 꺼지고 학습하고 켜지고. 맞아요.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결국 핵심은 뭐냐? 정리, 보고, 정리, 목적을 위해 시행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가실 거면 개발자면 주구장창 코딩을 외워야 돼. 왜? 개발을 해야 되니까 C 언어부터 시작해서. 왜냐?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C 언어는 왜 하겠어요? 그 오래된 언어를. C 언어는 임베디드 때문에 그래. 임베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드웨어에 집어넣으려면 어떤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파이썬 형태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형태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C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발자가 목표라면 언어를 많이 배우시는 게 맞아요. C 언어부터 자바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는 게 좋은데, AI를 할 거면 파이썬을 확실하게 파는 게 낫습니다. 근데 파이썬만 파면 되냐? 파이썬만 파는 것보다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요건데,
회사가 원하는 역량은 지금 저장 기술, 분석 기술, 표현 기술인데 저장 기술 하려면 하둡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NoSQL, 그러니까 NoSQL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SQL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은 뭐 파이썬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각하는 태블로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세가 태블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가서 배우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교과에서 좀 못 배우는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배우시라. 제가 그 말씀을 좀 감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게러타운으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좋아요. 나준영 학생. 자, 발언권 드릴게요. 아, 질문 좋아요. 자, 아주 응용을 잘하는구만. 예. 자, 나준영 학생. 자, 아,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잘못 눌렀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제가 괜찮으니까 하트를 날려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김석영 학생 손 들었네. 김석영 학생 잘못 눌렀나요? 네. 자, 네. 뭐 제가 중간에 들어오시더라도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 뭐 저기 학점 뭐 깐깐하게 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 잘 줄 수는 없고 이 수업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잘 취업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차게 수업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제 시간에 또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자, 닫겠습니다.